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살이 7년차 된 우크라이나 사람 나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에서 제가 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먼 나라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일본어도 독학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특유의 동양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저는 부모님께 일본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던 부모님은 흔쾌히 용돈을 주시며 다녀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셔서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은 해외여행은 처음이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일본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혼자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이 그건 신경 쓸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회의 끝에 방학을 맞은 18살 여동생과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도 조금 할 수 있었기에 여동생과 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도쿄의 나리타 공항. 제가 학창시절 늘 상상만 하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아리가또 스미마셍을 외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스시도 먹고 다코야키도 먹어보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동생도 정말 행복해 보여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3일 정도쯤에 일본의 시부야를 함께 갔습니다. 시부야 동상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쇼핑을 마저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한 일본 남자가 저희에게 말을 걸며 같이 놀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동생은 그러자고 방방 뛰었고 저도 조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는 일본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동생이 좋다 했고 저도 이 또한 추억이리라 생각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와 그 남자 2명이랑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와 제 동생을 사실 말괄량이인 편에 속해서 밝고 쾌활한 성격의 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가게에서 저와 제 여동생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 낯선 일본 남자들이 관광객들은 오지 않는 장소라며 소개해준 식당이어서 그런지 일본의 여성들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상대 남자의 맞은편에서 리액션과 잔잔한 미소만을 머금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게 문화 차이인가 싶어서 가게 안의 남녀들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부 여자들이 남자들의 술을 따라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테이블에 일본 남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여자들이 술을 따라요? 라고 묻자 충격적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래 그랬다더라고요.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직장 동료 사이더라도 여자들은 남자의 술잔이 비면 술을 따라주어야 한대요. 솔직히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직장 동료면 같이 일을 하는 공적인 사이인데 술을 따르라니요. 부하 직원도 아니고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본 남자들에게 더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젠더의식이 조금 낮구나. 설마 여자들이 나쁜 짓을 당해도 여자 탓하는 건 아니지? 라고 톡 쏘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은 그건 아니지만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자들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저는 그의 대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자리를 뜨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거짓말을 치고 여동생을 챙겨서 나오려는 순간 그 일본 남자가 저를 잡더니 계산은 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황당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같이 놀자고 맛집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왜 반반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이해는 안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빨리 도망쳐 버리고 싶어 가지고 있던 지폐를 테이블에 탁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전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아무래도 아시안들보다는 외적으로 성숙하니 성인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한 아저씨가 여동생의 뒤에 바짝 서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생이 제 옷자락을 잡아 끌었고 동생의 표정을 보자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죠. 흘끔 보니 그 남자는 여동생에게 바짝 붙어서 비비적 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홀라당 다음 역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외국인 자매를 도와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애써 못 본 척 그 상황에 없었던 척하며 무시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에요. 숙소로 여동생과 겨우 돌아왔고 여동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같이 자려고 누웠는데 여동생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집에 가고 싶다기보다는 일본에서 있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또르륵 흘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원래 일본 여행에서 도쿄에서부터 오사카 찍고 후쿠오카까지 다녀오려고 했는데 아직 일정도 많이 남았고 저는 고민 끝에 후쿠오카로 바로 내려가서 한국을 가볼까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일본과 한국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유튜브만 봐도 확연히 다른 점이 느껴졌습니다. 분위기나 문화적으로나요. 그 점이 오히려 우리 자매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에 살짝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서 신기한 것도 보았습니다. 여성 전용 칸이 있더라고요. 물론 남자분들도 타기는 했지만 이런 전용 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그 칸은 좀 다른가 싶어 구경을 쓱 해보았지만 별 다른 게 없어서 일반 칸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런데 자꾸 어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정신이 아파 보이시는 분이 저에게 치근덕 거리는 거 있죠?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어 아리송해하는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큰 덩치로 다가오니 저와 제 여동생은 놀라서 굳어버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거 보소. 일로 오이라. 거 잊지 말고 하면서 저희 보고 오라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젊은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그 남자분을 막지는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둘러싸서 그분이 저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서면역에 내릴 수 있었고 호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정신이 아프신 분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용기 있게 나서주시고 또 무뚝뚝하게 대처해주신 남자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동생도 신기해했습니다. 일본이랑 다르긴 하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일본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다 못 보낸 남은 일정 대타 느낌으로 온 한국. 그래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지도 못하고 넘어왔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희 자매는 한국에서 뽕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남은 일정을 다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국밥도 먹고 서울이 수도라고 들어 서울 여행도 했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여행 중에 한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꿈이 생겨버렸어요. 모델이라는 것에요. 저는 여동생과 귀국 후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도 한국으로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모델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지요. 정말 세상사 아무도 모르는 일 같습니다. 일본을 사랑했던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요. 여동생도 그런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여동생은 저보다 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델 활동은 할 수 없고 종종 한국으로 놀러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할 결심을 가지게 해준 부산 아줌마와 남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나님 사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멋진 활약 부탁드릴게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